안녕하세요. 데니박 원장쌤입니다. 오늘은 8가지 품사 중에서 총 3번째 기능을 하고 있는 형용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모양형, 그 다음에 얼굴용, 그 다음에 말사자를 이용한 한자 표현인데요. 형용사라는 것은 영어로 adjective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보통 줄여서 A 또는 adj.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렇다면 형용사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사람 또는 사물의 보통 성질이라든지 상태, 크기, 색깔, 수량,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본 정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갖고 있는 기능을 살펴보면 이것은 형용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기능은 한정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술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정적 용법은 뭐냐면 명사를 한정해 주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죠. 한정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풀어 쓴 게 바로 명사를 수식해준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한정적 용법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제한적 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명사의 의미를 한정해준다. 명사의 의미를 제한해준다. 그래서 명사 꾸며준다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명사 수식어 기능이다. modifier 역할인 것이죠. 형용사적 수식어입니다. 두 번째, 서술적 용법입니다. 서술적 용법은 주어랑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구나. 보충 설명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서술적 용법입니다. 주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로 나눌 수 있고요. 서술적 용법은 다른 말로 보어다. 한정적 용법은 뭐다? 수식어다. 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정적 용법의 세부 정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정적 용법이 뭐다?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의, 나의, 너의, 뭐뭐의 형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뭐 니은으로 끝나는 받침이 있죠. 그래서 뭐뭐한, 뭐뭐은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게 해석해 주고서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때 이게 바로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으로서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면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 한국어 어순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변함없어요. 거침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바로 뒤에서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추가 어구가 있을 때는요. 다른 말로 길어질 때 있죠. 그때는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꾸며준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꾸며준 경우 하나. 우리나라 말에는요, 뒤에서 꾸며주지 않습니다. 다 앞에서 꾸며줍니다. 길어져도 다 앞에서 꾸며주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 길면 뒤로 간다. 요 정도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pretty woman입니다. 예쁜 여성이네요. 예쁜이라는 형태의,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가 명사 woma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retty woman이 walking down the street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wise man입니다. 지금은 형용사에 집중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해석 다 안 할게요. wise man, 지혜로운 사람 또는 남성들 되겠죠. 말합니다. Only fools rush in. 그 다음에 세 번째, an app입니다. app이라는 형태의 명사 뒤에 useful children이었죠. useful for children. useful만 있는 것이 아니라 for children이라는 형태의 전치사구가 뒤에 첨가됐네요. 아이들을 위한 유용한 앱 뒤에서 꾸며줬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를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어색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꾸며주냐 뒤에서 꾸며주냐 원리를 정확히 채우고 있어야 나중에 분사 파트로 넘어가도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아이들을 위해서 유용한 앱은 is not easy to find. 찾기 쉽지 않습니다. 요 easy는 형용사지만 서술적 기능으로 사용됐고요. 여기 있는 useful은 한정적 기능으로 사용됐죠. 그래서 형용사가 바로 이렇게 한정적이냐 서술적이냐 이렇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I need something cold to drink 할 때 cold와 to drink가 이렇게 뒤에서 후치 수식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마실 뭔가가 필요해. 나는 차가운 마실 게 필요해. 이런 뉘앙스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적 용법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주어랑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했습니다. 보충 설명은 뭐다? 보어다.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주어를 보충했냐? 목적어를 보충했냐? 이형식이냐? 오형식이냐? 그러면 주어나 목적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합니다. 명사 보어는 동격, 형용사 보어는 상태. 요 표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된 예문을 살펴보자면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이때 beautiful은 누구를? 바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죠. 너 너무 아름다운 상태에 있다. 즉, 너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made her happy.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를 행복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her 같은 경우는 happy가 뒤에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그녀를 행복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t's so surprising. surprising. 현재 분사의 형용사가 됐네요. 놀라운, 놀랍게 하는 감정 유발의 형태의 형용사고요. 현재 분사형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워. 어떤 일이 뭔가가 있는데 그게 너무 놀라워입니다. 주격 보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어 있던 beautiful, happy, surprising 같은 경우는 다 명사를 꾸며준 게 아니에요. 명사 수식어가 아니에요. 바로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된 보어적 기능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동일한 단어가 문장 내의 쓰임과 역할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형용사는 뭐다? 바로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거나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다. 한정적 용법은 명사 수식어로 쓰인 것이고 서술적 용법은 보어다. 이 정도로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것이 추후에 준동사 파트나 관계사 파트로 넘어가면 이 형용사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한 사람들만이 그 용어와 문법적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기본기를 잘 세팅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